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니가타와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가타 일본 1부 16위 승패무 패패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수비와 역습으로 마리노스를 상대로 오히려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마리노스의 수비 뎁스가 부상으로 인해 사실상 망가졌던 양상입니다. 현재는 마리노스의 수비 뎁스가 나쁘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마리노스의 미드필더 전개를 막아세우는 것이 오히려 급선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리노스 일본 1부 13위 승무무패승입니다. 마리노스가 ACL 결승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나 25일 경기에 필요한 대비를 지금부터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이 경기에서는 주전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높을 것을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물론 마리노스가 여전히 역습에서의 취약함이 있는 팀이기는 하더라도 마리노스의 수비 뎁스가 아예 망가진 상황은 아니라서 위험성이 지난 시즌 막판보다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마리노스의 약점인 수비에서의 역습 제어 능력이 변수이지만 지난 시즌 니가타에게 크게 당하는 상황 정도의 수비 뎁스는 아닌 상태입니다. 오히려 니가타가 상대의 미드필더 활용 전진을 꽤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요코하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사포로와 주빌로 이와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포로 일본 1부 22 무무무 패패입니다. 올 시즌에는 팀의 색채 자체가 좀 불안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비에서의 누수를 감수하고 매우 공격적이고 적극성을 띠는 편이었는데 기동성이 하락한 것이 사포로의 공수 밸런스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나마 주빌로가 동적으로 움직이는 틈을 노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나 결국 문제라면 자신들의 기대 득점 자체도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빌로 일본 1부 15위 무승무 패패입니다. 주빌로는 점에인이 빠지는 것이 상당한 타격일 것입니다. 수비진에 압박을 주는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득점력은 점에인에게 상당히 의존하는 경우가 잦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원정에서의 수비 불안과 에너지 레벨에서의 난조라는 단점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입니다. 점에인이 주빌로 엔트리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부상을 당하면서 사포로도 어느 정도 수비에 대한 우려는 덜게 된 상태입니다. 물론 기동성이 꽤 줄어든 현재 사포로도 확실한 상대 골문 타격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가시와 레이솔과 쇼난 벨마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와 일본 1부 14위 승무패패무입니다. 결정력이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과 역습으로 어느 정도 상대를 공략하는 시퀀스를 만드는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압박의 효율과 수비가 좋아서 슈팅을 내주지 않는 모습도 올 시즌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쇼난이 단순히 기동성만으로는 뚫기 어려운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쇼난 일본 1부 18위 패무패 승무입니다. 지난 경기 마치다를 상대로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오히려 골대 샷을 허용하는 등 쇼난이 수비적으로 불안감이 없지는 않았던 매치입니다. 일단 마치다도 상당히 전방에서의 압박과 수비에 강한 가시와와 비슷한 플레이를 선보인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쇼난이 단순히 역습으로 견제를 하기에는 마치다나 가시와가 까다로운 전력임은 명백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압박과 수비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쇼난을 상대로도 상성이 좋은 편입니다. 물론 결정력이라는 면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횟수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전력임은 명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시와도 크게 이기는 시나리오 자체를 많이 만드는 팀은 아닙니다. 가시와 레이솔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FC 마치다와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다 일본 1부 2위 승패승승무입니다. 일단 득점력을 마구 투사해서 승부를 보는 팀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다만 전방에서 압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상황에서는 역습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팀이라고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특히 4-4-2 양상에서 간격을 커버하는 역량에서는 높은 점수를 충분히 줄 수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세레소 일본 1부 6위 패무무 패패입니다. 세레소의 고민은 득점력일 것입니다. 전력이 나쁜 팀은 아니라고 하나 결국 세레소가 상대를 확실하게 누르는 힘이 부족한 것이 지난 시즌에도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는데 실패하게 만든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득점력에서의 기복으로 인해서 순위가 쭉 내려온 상황입니다.
수비에서도 기습적으로 틈을 내준 상황에서 약점을 찔리는 기복이 있습니다. 두 팀이 모두 득점력에서 아주 두각을 드러내는 팀은 아니라고 하나 틈을 찔리는 빈도나 득점력에서의 불균형이 세레소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은 분명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마치다의 4-4-2와 압박 플러스 간격 유지도 높은 평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FC 마치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고야와 FC 도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고야 일본 1부 12승 패승패입니다. 나고야가 실점을 커버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 주커를 투입시키는 강수를 두었음에도 찬스를 거의 잡지 못했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상대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고수한다면 역습으로 한 방을 먹이는 것을 기대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 도쿄가 굳이 이를 노리고 접근하는 팀은 아니라고 보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도쿄 일본 1부 4위 패승승승무입니다. 도쿄의 경우 주도권을 잡고 플레이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만 니가타 같이 수비 플러스 역습으로 이어가는 팀을 상대로는 롱카운터로 상대를 잡아내는 등 어느 정도 유동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전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 뎁스가 상당히 부실해지면서 슬슬 수비에서의 한계가 보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팀 시스템의 힘으로 무패 행진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나고야가 결국 수비는 괜찮아도 골을 기록하는 능력이 조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도쿄가 공격적으로 매우 호전성을 보인다면 또 모르겠지만 도쿄는 수비 플러스 역습 팀에게 되려 카운터를 먹이는 능력을 선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FC 도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